예, 안녕하세요.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양지수 다 하락을 했는데, 지금 코스닥이, 총 한 900개 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개를 제외한 나머지 한 700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700개 중에 1300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지수가, 이 박스권에서,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죠. 또 하단이. 근데 지금 3100포인트를 기존에 지지를 했었는데, 여기를 다시 한번 3100포인트를 테스트하러 지금 또 이제 내려가는 중이고요. 또 3100을 만약에 깬다면 300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한, 기존에 이제 견고하게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비중 조절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뭐 뻔한 얘기죠. 뭐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도 이제 단기 박스권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770포인트를 지지를 했었는데 여기를 깨면 요 120포인트 여기까지 또 이제 테스트를 하러 내려올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비중을 확 줄이고 좀 장이 좋아졌을 때 20선 위로 다시 요 한 800포인트 가까이 되는 일봉상 21선 요 21선 800포인트로 올라왔을 때 이때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좀 보이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비중이 크지 않게는 매매를 좀 했어요. 그래서 세 종목 정도 했는데 좀 기존에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이 한 종목 쥐버시 다나라고 세명 템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매매를 한 거는 다나 세명 템텍 에센시스. 그래서 에센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금요일에 매수를 해가지고 좀 들고 왔는데 일봉상의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에센시스가 일봉상의 자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거의 조가 베팅 개념으로. 근데 오늘 이 넥스트에서 쭉 오르다가 이제 지수가 너무 많이 밀렸잖아요. 아침부터. 지수를 타서 그런지 조금 하락을 하다가 넥스트에서는 지금 보시면 거의 다 올라가셨어요. 51,700원까지. 또 내일까지도 얘는 5만원 선, 5만 1,000원에서 5만원 선을 좀 이탈하지 않는 한 좀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다날 같은 경우도 오늘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좀 했는데 얘도 일봉상의 자리가 생각보다 좀 좋아요. 다늘 같은 경우도 거래가 오늘 3천억이 넘게 좀 터졌어요. 기준 거래 대금이 2천억인데 그래서 오늘 상승을 한 게 17%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보점은 한 1,400원, 20% 정도 나왔는데 이 위치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8,400원, 이제 여기가 이제 작은 박스권이었잖아요. 8,400원. 그래서 이 8,4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매수를 진행을 한 거죠. 이 8,400원을 돌파하고 나서 다나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나라고 뭐 에센시스는 많이 올라와서 뭐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됐고 다나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3, 4% 정도 몰려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삼양임택은 삼양후 컨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해왔죠. 매수를 해서 여기 이제 슈팅을 줬을 때 단기적으로 여기가 한 9보다 0도 되네요. 9% 정도 이제 슈팅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매도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실 때마다 조금씩 받았어요. 그래서 18,000원 이하로 좀 평가를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받아줬고요. 그래서 시간에서는 얘가 19,140원이 끝났는데 시간에서는 넥스트에서 19,500원 가까이 좀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2만 원을 지지해 준다면 22,000원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들고 가볼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기보다는 비중을 저도 이제 확 줄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매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뭐 주도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장이 많이 떨어지면서 로봇주가 오늘 또 올라왔는데 이제 조선이 한 4일 동안 가겠다가 오늘 이제 로봇주들이 조선이 이제 확 죽으면서 로봇주들이 좀 올라왔는데 로봇주들도 공통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라왔다고 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어떤 이슈들 그러니까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브부터 국산화 이슈로 좀 올라왔고 그리고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자동화 시스템 관련된 내재화 AGV 내재화로 좀 올라왔었고 이거 나우 로보틱스는 해외 시장 진출로 성장 확대가 기대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세 개의 어떤 로봇주들, 자동화주들이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좀 올라왔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로봇주가 좀 오늘 돋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이 떼거리로 올라오진 않았어요. 올라가진 않았는데, 시교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교 상장 주면서, 저기, 동유럽인가요? 그래서, 이 보시면, 동유럽 시장이 진출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동유럽 최대 그 방산 전시회를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얘네가 이제 참여를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동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볼탄 솔루션 쪽에서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산 쪽이
사냥 그 컴택 개가저물을 20% 가까이 올라줬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볼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기존에 이제 조선주 중에서도 HJ 조급이나 이제 세진조급은 좀 셌잖아요. 그래서 HJ 같은 경우도 오늘 한 12%까지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나 뭐 이쪽은 뭐 딱히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도 제닉스랑 그 SB 시스템, 요게 이제 거의 대장주였고요. 그래서 요것도 어차피 여기에 이제 속한 종목들이고, 로봇 섹터 쪽에. 이제 로봇주에서는 기존에 KNR 제닉스 SP 나우로보틱스가 있는데, 요 SP와 나우로보틱스는 기존에 이제 저희 관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SB 시스템즈와 저기 있죠. SP와 그리고 나우로보틱스는 기존에 이제 관심 종목이었다. 그리고 이제 KNR하고 제닉스 같은 경우는 KNR KNR 시스템 얘는 이제 지금 100 종목이라서 제외를 하고요. 거래대금도 이제 700억짜리고, 그리고 이제 제닉스 로보틱스는 거래대금이 이제 500억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제외를 하겠습니다. 넥스트에서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거래가 안 터지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또 추가할 종목은 없었습니다. 딱히.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서는 사령 컴택 이 정도는 보면 돼요. 이 상승률 차이가 얘는 사령은 이제 17%인데 뭐 7%, 3% 이렇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사령 컴택도 기존에 관심주였고 금융을부터 이제 잡아 들어간 이 자리를 만들어줬잖아요. 조가상 이제 최고로 좀 올려줬었고, 그래서 컴택을 오늘 매도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점 횡보를 할 때 또 이제 매수를 가담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 외에는 이제 조선 쪽에 HCA중공업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00이잖아요. HCA중공업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자, 거래대금도 이렇게 많이 터지네요. 아빠운 종목이긴 한데 증백 종목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좀 하고, 화장품에서는 뭐 NFC 더 라미가 있는데, NFC는 지금 이제 400억밖에 안 나오고요. 갈 자리는 있는데 금액이 너무 이제 작게 터지네요. 그리고 더 라미는 지금 100이라서 제외를 하고 100억밖에 안 터지고요. 이거 스마트 팩토리는 뭐 제닉스랑 SB 시스템즈고, 엔터테인먼트는 볼 거 없습니다. 뭐 빌리언스가 상한가를 발휘했는데 이거 지금 100이죠. 일단 제외를 하고 금액도 이제 130억. 그러니까 트레이딩 뉴스 추가를 할 만한 종목이 전혀 없었어요. 기존에 로봇주에서도 이제 SB 시스템하고 나우 로보틱스 정도가 볼만한데 둘 다 이제 관종이었다. 로봇 섹터가 1위, 그리고 2위가 방산 섹터인데 이게 이제 사면 홈택이 기존의 발주 종목이고,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종배로 들어간 종목이었죠. 그래가지고 얘 두 개. 이 정도가 볼만하고, 요게는 이제 징백 종목이고, 이제 화장품 거래대금이었고, 스마트 팩토리도 로봇에 늘 입겨 있고요. 이제도 볼 필요 없고, 그러니까 추가할 만한 종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거의 대다수 한 80% 이상의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추가를 한 게 있는데, 저기 알테오 재난을 추가했어요. 대형적인 한데, 흐름 거래대금이 이제 3천억 터져주면서 오늘 이제 갭상승을 해서 좀 올라와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만 원까지 다시 볼 수 있는 발판이 됐어요. 네, 얘 같은 경우는 기존 거래대금이 이제 3,600억이잖아요. 네, 3,600억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외에서도 조금 상승을 해줬습니다. 4.79%까지 올라왔어요. 1% 정도 상승을 해줬죠. 그러니까 내일 상승을 하는지 다시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KNR은 뭐 서브밸브, 목사나 관련된 이슈, 뭐 다 내재화죠. 제닉스도 내재화, 또 나우 로보틱스나 해외 성장 발판,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로봇 그 자동화 시스템 쪽이 좀 올라왔다고 보이고, 그리고 다날이 조금 오늘 거래가 들어왔는데, 뭐 어제 뉴스의 재탕이에요. 재탕이고, 페이코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날이 좀 올라왔죠. 이렇게 3천원 터지면서 상승도 꽤 많이 해줬습니다. 17%까지. 그래서 전고점 10,000원까지 이제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레벨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기타 지금 공지사항 뭐 특별한 거 없었고요. 그리고 거래소 공시 성장 종목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일가 거래 해제되는 종목도 할 만한 종목이 없었고요. 그리고 미장 현황을 보시면 지금 나사 퓨처가 0.02% 정도 지금 보합 상태입니다. 뭐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 시간의 중단율 10억 이상짜리만 보면 3% 이상짜리 등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할 종목이 없고, 뭐 넥스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센즈랩이나 보면은 거래대금이 전혀 없어요. 2억 터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160억, 웨이비스 2억, 제닉스는 오늘 올라왔죠. 400억. 근데 이제 제닉스는 거래대금이 이제 안 터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름 테라피틱스 2, 29억, STX 엔진이 3% 올라왔죠. 근데 이제 320억 밖에 안 터지고요. 이 정도고, 그러면 종목별 매매 관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형 엠텍. 자, 얘네는 지금 화살표가 두 개만 붙었죠. 지금 화살표가 두 개가 붙은 상태인데, 조선 기자재가 오르면 그래도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자재에서는 대장주급 역할을 하거든요. 상한가도 갔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놔두고 이제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고, 투자 에너빌리티는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하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요 저점 보반원을 잡고서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예정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오늘 뭐
뭐 좀 뺐다가 여기 보면 한 5% 가까이 뺐다가 마이너스 2% 가까이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여기 요 기존 고객 시가 58,000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더 보다가 여기를 지지해주고 이렇게 또 상승하는 추세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그 사량 컨택은 지금 19,100원 70불에 끝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저기 19,500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 정도 상승을 좀 해줬죠. 그래서 일단은 19,500원이기 때문에 내일 넥스트에서 아마 2만 원을 한번 찍어줄 것 같아요. 2만 원 찍을 때 이제 일부 매도를 또 할 예정이고 여기를 지지해주고 또 이제 상방 흐름을 보인다면 22,000원까지 22,000원까지 또 목표가를 가지고 플라이를 해볼 생각이고요. 삼양 콘택 오늘도 기준 거래대금 자 1,700억인데 2,000원까지 들어왔죠. 들어와서 얘도 이제 상승을 많이 좀 해줬고요. 그래서 오늘 18%까지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싱글주 펌앤 핸들 차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날부터 잡아 들어갔었죠. 그래서 또 조배 계량으로 들어와서 하루 버티다가 이제 오늘 슈팅에 좀 매도를 해줬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음봉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센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날 금요일에 이제 종배를 했죠. 근데 오늘 갭 떠서 한 4% 정도 상승하더니 장발을 받아서 그런지 좀 하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57,700원에 조가가 끝났는데 마이너스 2%. 얘는 이제 51,700원까지 올라와줬습니다. 그러니까 2% 정도에도 상승을 해줬죠. 설명처럼. 얘 같은 경우도 내일 슈팅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 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100억이 터지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을 할 것 같고요. 1,100억이면 약 15억에서 25억 정도 거래대금 터질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날. 자, 다날도 크는 단일까지 0.7% 정도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전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봉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 내일 한 번에 이런 잣대 양봉이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존 거래대금이 1,800억 원이니까 얘는 25억 이상 나올 때 그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위치가 너무 좋고 뭔가 이제 숨어있는 뉴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여서 저도 이제 좀 들고 가는 부분이 있고요. 원래 물리면 그날그날 손절을 하는데 사양과 에센시스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강하게 좀 느낌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얘도 거래대금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1,800원 이상 나와준다면 뭐 1, 2%라도 단봉 도치 양봉으로라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좀 보이고요.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도 이제 물린 상황이니까 한 5% 정도예요. 한 8,500원 선, 9일에 이제 손절선으로 보고 좀 내일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STX 엔진은 시간 내에서 넥스트에서 지금 3%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인데 지금 여기 지지받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42,700원, 42,700원짜리가 기존에 이제 지지를 받던 자리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2,700원이 아까 지지를 받던 자리인데 또 여기 전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고 나서 오늘 예쁜 요 단봉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거래대금을 확 이렇게 줄이면서. 그래서 내일 1,600억 이상이 터지면서 이런 이제 작대 양봉이 나오는지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가를 유지해주면서 양봉을 또 만들어주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3%가 떠서 45,300원을 시작을 할 텐데 45,000원 선을 유지해주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45,000원 선을 유지해주다가 이게 이제 45,000원일 때 유지해주다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탈 때 요럴 때 이제 눌림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좋은 흐름에 보인 게 STX 엔진 3% 올랐고 SNC 스탠 얘도 이제 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조가 고가로 상승을 해줬고 그래서 전고점 11만 9천 원인데 지금 거의 한 2.5%밖에 안 남았어요. 필름 외국인 기관이 여기 보시면 지금 4일 연속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800억, 400억, 200억. 그래서 일단 하나오션을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여기 한 20만 원 선까지는 덤퍼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침에 조선 쪽이 일단 좀 핫하다가 뭐 다른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얘네가 이제 지속성이 있으면 가겠죠. 곱게 보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단기 이제 12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 고선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10% 이상 얘도 상승이 나오려면 8,900억, 약 9,000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단기 100억에서 1분봉에서 150억 요 정도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범한 피어셀은 오늘 단기가일 예고가 떴어요. 그래서 오늘 수주 이슈까지 떴잖아요. SK에서 이제 수주를 받아서 670억, 670억에 좀 납품을 하기로 했고요. 에카 지수가요. 뭐 패등부 관련돼서 수주를 받았고
그리고 얘는 또 조선 디자재 쪽에 이제 친환경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분합용 연료전지를 또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도 여기 전고점이 29,500원인데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원을 돌파하면 여기 단기적으로 3만 원, 예, 여기를 돌파하면 요 5만 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고 보이고요. 여기 5만 원 선, 예, 여기 15가까지 열려 있다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요 저항선을 적절히 돌파해 주는지 그걸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29,900원, 약 3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악재예요. 단기갈 예고가 이렇게 떠버렸어요. 단기갈 예고가 이렇게 떴죠. 지금 단기갈 종목 지정 예고가 떴어요 오늘. 그래서 일단은 상승을 하더라도 고점을 찍고 나서 오늘의 단가인 26,800원으로 다시 이제 내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뭐 들고 계시다면 3만 원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뭐 순절 기준이 있으면 일단은 얘가 많이 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부 기준이라도 순절을 하고 가지고 있는 게 맞겠죠. 또 이제 범한 피어셀은 그렇게 보고 있고, 흐름 그리고 얘는 이제 용디 저 고점을 저기 뭐라 그래야 되죠? 점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돈이 들어온 시점 단기 1분 봉에 30억씩 들어왔거든요. 이 봉이 하나에 30억이에요. 1분에 이제 30억씩 터진 봉이기 때문에 이 봉에 시작하는 요 저가라든지 시가 지금 보시면 저가가 26,1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6,000원. 요 26,000원에 26,000원을 깨지 않으면 연속 크게 26,000원이라는 단가를 해치지 않으면 얘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000원을 저는 이제 요 범한 피어스리라는 종목의 단기적으로 기준 단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0원을 내일도 크게 깨지 않으면서 한 25,700원까지 볼 수 있겠죠. 인프루 정도. 그래서 그걸 깨지 않으면서 얘가 유지를 해주면서 요 상방을 유지해 주는지 그걸 이제 모니터링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코닉 오토네이션. 자, 코닉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 외에서 3%는 올라줬습니다. 이렇게 3% 단위가에서. 그래서 단위가 오른 가격이 지금 2,300원이에요. 그러니까 2,300원이면 요 위치에서 시작을 할 거거든요. 요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전고점 가격이 2,3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2,500원까지 갔었네요. 그러니까 일단 3% 상승을 하고 나서 여기를 지지해 주면서 요 상방 흐름 나오는지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15% 이상의 상승이 나오려면 700억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700억이면 일봉봉에서 약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나오면은 충분한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나올 때만, 그리고 양복을 보일 때만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오늘 이제 갭이 떠서 약 17%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10% 이상 봉을 찾으면 여기에는 3,600억이 터졌나요? 여기서도 3,660억, 그러니까 한 3,700억 정도가 터져야지 갈 수 있는 애거든요. 지금 거래대금이 여기 4,000억, 얘는 4,000억, 여기는 5%, 여기는 6%. 그러니까 얘는 4,000억 정도 수준으로 가야지 10%, 10% 정도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00억이 터지려면 1분 보에서 약 5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이제 터지면 얘가 이런 형태의 자태 양봉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시가 양봉을 보이면서 55억씩 터질 때 이제 그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보면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기존에 들어오다 300억, 800억 이제 이틀 동안 매수를 하고 있네요. 170억, 500억. 자, 그리고 부급 같은 경우도 지금 정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2%밖에. 오늘 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이렇게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부급 같은 경우도 되게 선순위로 놓고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400억만 터져도 가는 애기 때문에 400억이면 일본봉에서 이제 10억만 터져도 충분히 15%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부급 조건은 좀 선순위로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선순위로 두고 보고요. 그리고 SP 시스템. 자, 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요 상장 시가가 지금 9,800원이죠. 그래서 상장 시가를 지금 계속 여기서 이제 지지를 못하니까 또 훅 떨어졌고, 여기서도 돌파를 못하니까 다시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여기서도 돌파를 하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9,800원을 얘는 상장 시가를 되게 중요한 단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 지지하면서 상방 흐름이 나올 때 그때만 이제 유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얘는 기존 거래대금이 900억입니다. 오른 같은 경우도 900억 이상 터지면서 28%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얘 되게 찔끔찔끔 올라갔죠. 청춘에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갑자기 요 구간에서 상승 관성이 나왔죠. 요 구간까지 이렇게. 그래서 요 상승 관성이 나올 때 거래대금을 보시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큰 9,800원 요 상장 시가를 돌파하는지 내일 1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여기를 돌파해서 지지를 하는 흐름이 나올 때 얘가 1분봉에서 15억 이상 터질 때 그때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S 일렉트로닉스. 자, 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상승 중이래요. 지금 5,250원이 이제 전고점이고 한 8%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단기 작은 박스권은 계속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 11선을 닫고 계속 이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5일선, 여기서 5일선, 11선을 닫고 지금 상승 중이죠. 그리고 요 구간 이후부터는, 요 봉 이후부터는 지금 5일선을 닫고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 정도, 지금 그 정도 떨어지면서 5일선 닫고 바로 상승을 해줬고요. 그래서 PS 일렉트로닉스는 일단 여기 5,250원은 한번 이제 터치를 하고 나서, 예, 죽어도 이제 죽을 거로 보이고, 얘는 요거 터치하는 날에는 요 1,100억 원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피날레를 한번 해주고서 얘도 이렇게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달더라도 이 5,200원을 한번 터치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매수, 매매가 가능하고요. BS도 내일 이제 잘 보셔야 되고, 자, 바이nem텍. 바이nem텍은 시무가, 여기 보시면 시무가가 12,40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거기를 한번 터치를 하고, 다시 이제 내려왔네요. 그래서 얘도 시고가 위로 올라가서 지지하고 상방 흐름 나올 때는 보시고요. 그리고 얘는 4천억이 터져야지 15% 이상의 상승이 나옵니다. 자, 요봉에서 그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4천억 원이면 일본 봉에서 55억 이상 터질 때, 네, 그때만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임스도 이제 단기간 예고가 떴는데, 여기 신고가가 얘는 이제 29,200원이에요. 29,200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29,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를 얘도 이제 지지해주고 상방 흐름이 나올 때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새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시다가 이제 돌파한다고 바로 이제 매수하시지 말고, 돌파하고 나서 지지하고 거래대금이 다시 이렇게 빵빵 터지면서, 돌파하고 나서 빵빵 터지는 이제 들어올 때, 이런 시점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기준 거래대금이 2천억이고요. 2천억이면 일본봉에서 약 35억, 예, 35억 이상 거래 터질 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우 로보틱스. 자, 얘도 지속적으로 지금 갭이 빵빵 떠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로봇주 중에, 부대장급이죠. 그래서 일단은 요 상한가 봉이 기존에 2,500원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 지지하면서 요 보드처럼 이렇게 상방으로 슈팅이 추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로봇 섹터가 계속 지금 이제 신호탄을 끊었잖아요. 오늘 저번 주에는 조선이었지만 그래서 로봇도 오르면 이제 화성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이제 섹터거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도 2,500원 넘었을 때, 예, 요때 예, 거래대금이 2,200억, 일봉상 터질 때 이때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봉상 분봉상 35억 이상 나올 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만원, 2,500원 돌파하는지, 뭐부터 이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원익홀딩스, 얘 같은 경우는 지주사 이슈와 로봇 이슈, 반도체 이슈가 섞여 있는데, 예, 장이 안 좋은데도 죽지 않고,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형 운봉이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봉입니다. 네, 거래대금이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건, 주포가 지금 핸들링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 10,000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고, 그래서 11%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기 이제 일봉상 1,000억 터질 때만 보시면 됩니다. 1,000억이 터지려면 일본봉에서 15억 이상 나올 때, 그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부터는 기존 거래대금 터질 때 이제 그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원익 IPS는 놔두고 우영 놔두고 블루엠텍 자 20선 깼죠. 삭제를 하고 100원 이하로 빠졌죠. 그래서 대한조선 같은 경우도 다시 거래대금이 들어올 때 왜냐하면 요 기준봉에 시가인 84,000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다시 요 기준봉을 세우면서 올라올 때까지 그때까지 좀 뒤로 밀어줄 거고요. 대한조선은 신계주 쪽으로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자, 올해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지금 지수 상황 보시다시피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시장 투자자 현황도 보시면 양매도예요, 지금. 기존에 이제 코스피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기관이 좀 받아줬거든요. 요 외국인 물량 자체를 받아줬는데 기관조차도 이제 파니까 1.5%나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조심조심해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장을 관망하는 게 좀 계좌를 위해서는 현명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매매를 하더라도 작은 비중으로 한 10%, 20% 정도의 비중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안 좋은 장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맥주라도 한잔 하시면서 좀 해소도 하시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